97.7K를 찍고 강하게 반등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른다 싶으면 내리고 내린다 싶으면 오르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이 모든 불안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 지난 관점 복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 세 번째 목차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의 현 주소, 이 세 가지 목차로 구성해 봤는데요. 특히 오늘은 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결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목차, 지난 관점 복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 있을 때 저는 109.5K의 고점보다 99.5K 저점을 먼저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영상 업로드 직후 강한 급락이 발생하며 관점이 적중하였습니다. 다만 조금 더 위험한 하락을 예상했던 것과 달리 소폭 하락에 그치면서 이후 강한 반등을 보여줬고, 현재 이 반등에 대한 추세를 이탈하면서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추세를 이탈하기 전에 반전 신호가 보여서 텔레그램에 손익비 1대20에 달하는 슈포지션 셋업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저는 극한의 손익비중이라서 1 정도의 리스크로 최소 10 이상의 리턴을 노리는 극점 매매를 즐겨 하는데요. 저의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보시면 공식 텔레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관점을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하락의 끝자락은 매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들질 끌 거 없이 근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추가 하락 근거, 비트코인의 낮아진 저점입니다. 1월 27일 비트코인이 99.5K의 저점을 깨면서 89K부터 시작된 상승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이후 97.7K에서 강하게 반등하긴 했지만 캔들의 이런 자질구레한 움직임들을 제외하고 냉철하게 시장 구조만을 바라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저점과 고점을 높이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낮아진 저점을 만들고 이후 반등하여 낮아진 고점을 찍은 후 현재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한 번 낮아진 저점이 나올 차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추가 하락 근거입니다. 두 번째 추가 하락 근거, 로우 레지스턴스 리퀴디티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반등했던 구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의 지지를 받으며 올라가는 걸 아실 텐데요. 우선 로우 레지스턴스 리퀴디티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테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지나 저항이 약한, 그러니까 쉽게 뚫려버리는 유동성이라는 의미인데요. 가령 이런 식으로 수평 추세선과 대각 추세선이 있다고 했을 때 수평선의 경우 여기에 거래 주문을 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즉 유동성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세력들이 가격을 한 번에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털어내는 과정이 필요하죠. 반면에 대각선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높은 유동성이 이 대각선을 타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수평선은 이 가격에 밀집되어 있는 모든 유동성을 통과해야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대각선은 이 고점에 대한 유동성 하나만 통과를 하면 이 구간들에 걸려있던 스탑로스 주문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상승 연료가 되어 거래량 없이도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 하나를 통과하면서 급락이 발생했는데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만약 이 구간도 뚫리게 되면 첫 번째 급락이 발생했던 구간과의 거리보다 거리가 훨씬 가깝기 때문에 스탑로스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가격이 한꺼번에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급락을 로우 레지스턴스 리퀴디티 런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런 콘솔 구역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동성 하나만 통과를 했는데도 이런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도 이 구간이 뚫리면서 여기서 한번 지지가 나왔지만 결국 여기가 뚫리면서 이 구간에 대한 스탑로스들이 한 방에 터지면서 쭉 급락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현재 구간으로 돌아와 보면 비트코인이 저점을 낮춘 다음 이런 형태로 반등이 나왔고 지금 첫 번째 유동성을 통과하면서 이런 깊은 하락이 나왔는데 이런 형태는 보통 이 저점을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태만 보더라도 이 하락이 여기서 마무리될 것 같진 않네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추가 하락 근거였습니다. 세 번째 추가 하락 근거,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건 비트코인의 일봉인데요. 볼린저 밴드가 보이죠? 저는 여기서 표준 편차값을 3으로 바꿔서 밴드를 한 개 더 추가할게요. 그리고 다시 차트를 보면 위쪽으로 확장되어 있던 두 개의 밴드가 수축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캔들이 밴드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5%고 밴드의 상단이나 하단을 이탈할 확률이 각각 2.5%라고 합니다. 캔들 20개 중에 1개가 밴드를 이탈한다는 건데요. 표준 편차값이 3이 되면 밴드의 상하단을 이탈할 확률이 각각 0.15%로 줄어들고 밴드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9.7%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백테스트를 해보면 오차가 있겠지만 일본 기준이면 1년에 1개 정도의 캔들이 밴드를 이탈한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 이 기본 밴드 바깥으로 캔들이 나오더라도 표준 편차값이 3인 밴드에서 가격이 튕겨나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밴드가 확장했다가 수축한 경우 캔들이 바깥 밴드를 터치하면 반대편 밴드를 터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백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바깥 밴드 터치, 확장된 밴드 수축, 반대편 밴드 터치, 바깥 밴드 터치, 확장된 밴드 수축, 반대편 밴드 터치, 바깥쪽 밴드 터치, 확장된 밴드 수축,
반대편 밴드 터치. 다시 현재 구간을 보면 아직 이 박스 구간을 벗어나지 못한 채 바깥 밴드를 터치했고 밴드가 수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단 부분까지는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지막 추가 하락 근거였습니다. 영상 말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거들을 깔끔하게 요약 정리해서 추가 설명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목차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으로 마지막 목차.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의 현 주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핵심 질문이 비트코인의 과거 사이클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위치가 어디인가? 그리고 내 알트는 언제쯤 갈까일 텐데요. 13년도부터 수차례 반복됐던 사이클 안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이클에서도 그 법칙이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비트코인의 주봉 로그 차트인데요. 13년도, 17년도, 20년도 사이클에 제가 체크해둔 동그라미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이번 사이클도 과거 사이클과 똑같이 흘러간다면 저는 비트코인의 현재 위치를 이전 사이클에 제가 체크해둔 지점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이만큼의 피날레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요. 로그 차트로 보면 상승폭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선형 차트로 바꿔서 13년도부터 차례대로 봐볼게요. 먼저 13년도 사이클을 보면 제가 체크해놓은 표시가 이 저점부터 고점까지의 상승 사이클에서 절반도 안 되는 위치에 있어요. 이건 17년도인데 마찬가지로 저점과 고점을 기준으로 절반이 안 되는 위치에 있죠. 2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과 고점을 기준으로 절반 정도 수준에 있네요. 즉 저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이번 상승 사이클의 절반 지점 또는 그 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제 논리를 증명시켜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법칙, 상승 사이클의 시작. 화면에 보이는 주황선은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는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의 평단가를 표시해주는 지표인데요. 그 아래 보이는 초록색 선은 주황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0% 구간을 표시해주는 선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은 언제나 장기 홀더들의 약 30% 손실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사이클은 13년도의 상승 사이클인데 상승과 하락이 마무리되고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17년도의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 사이클 이후 이땐 코로나 이슈로 한 번 더 들어오긴 했지만 다 받아먹으면서 튕겨 나왔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들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20년도의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상승과 하락 사이클 이후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현재의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법칙. 시작이 있다면 당연히 끝도 있겠죠. 상승 사이클의 피날레입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면 RSI의 과매수 신호들을 전부 씹으면서 미친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과매수 영역에 처음 진입한 건 이 구간이지만 이후로도 계속 과매수 구간에 머물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추세는 이런 식으로 점점 변동폭이 줄어들다가 반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이 각도로 상승하다가 상승 강도가 약해지면서 각도가 완만해지죠. 아무래도 이렇게 추세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면 보통은 이런 가파른 각도의 상승세로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만약 이 각도를 회복하고 이 선을 돌파까지 해준다면 추세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매 사이클의 끝자락에서 항상 그 선을 뚫어냈었습니다. 과거 사이클을 차례대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13년도 상승 사이클의 피날레, 즉 RSI 과매수를 무시하는 미친 상승 랠리는 11년도의 이 고점과 이 전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을 뚫은 시점부터였습니다. 이후에 이 선 위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다가 이 선을 다시 아래로 뚫으면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시즌이 종료됐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17년도 사이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사이클의 고점을 연결한 선을 미리 작동해 놓을게요. 장기 홀더들의 평단가 아래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 주황선을 돌파한 시점, 여기서부터 조용히 17년도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돌파하면서 대부분이 상승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RSI 과매수를 무시하는 미친 상승 랠리는 이번에도 역시 이전 사이클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한 이 가파른 각도의 선을 뚫은 시점부터였습니다. 이후에 이 선 위에서 높은 변동성과 함께 R트장이 왔고요. 이 선을 다시 아래로 뚫으면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시즌이 종료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17년도에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는 장기 홀더들의 평단가가 이 선 아래에 있었지만 사이클 하나가 끝나게 되면 평단가가 이 선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럼 다음 사이클이 끝나면 평단가가 이 선 위에 있겠죠. 21년도 사이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이 두 사이클의 고점을 연결한 선을 미리 작동해 놓을게요. 장기 홀더들의 평단가 아래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 주황선을 돌파한 시점, 여기서부터 조용히 21년도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돌파하면서 대부분 상승을 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RSI 과매수를 무시하는 미친 상승 랠리는 이번에도 역시 이전 사이클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을 뚫은 시점부터였습니다. 이후에 이 선 위에서 높은 변동성과 함께 R트장이 왔고요. 이 선을 다시 아래로 뚫으면서 시즌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사이클인데요. 우선 이 두 사이클의 고점을 연결한 선을 미리 작동해 놓을게요. 이번에도 이 아래에 있던 장기 홀더들의 평단가가 선 위로 올라왔죠. 그럼 현재 사이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장기 홀더들의 평단가 아래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 주황선을 돌파하는 시점,
여기서부터 조용히 이번 상승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뚫기 전까지는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대한 의견이 양립했었는데요. 이 선을 돌파한 이후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승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RSI 과매수를 무시하는 미친 상승 랠리가 아직 안 왔는데요. 이전 사이클 두 개의 고점을 연결한 이 선을 아직 못 뚫었어요. 정확하게 저항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홀더들의 평단가도 아직은 이 아래에 있죠. 역사가 반복된다면 비트코인이 이 선을 위로 돌파할 때 미친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알트장이 올 거고, 장기 홀더들의 평단가도 이 선 위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이번 사이클이 끝나면 다음 사이클의 매직 구간은 이 정도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한 이번 상승 사이클의 현재 지점을 중간 지점이라고 했을 때 최소 200K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면 대부분 80%가량의 하락폭을 보였는데, 다음 사이클의 바닥이 이 부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80%가량의 낙폭이 발생하려면 고점이 최소 300K를 넘어가야 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면서 점점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낙폭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비트코인이 200K를 가든 300K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이 구간만 뚫리면 미친 상승 랠리와 함께 알트장은 올 겁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목차였고요. 오늘 영상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이 상승 구조를 무너뜨리며 저점을 낮춘 후 LRL 형태로 반등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점을 낮출 것으로 본다. 둘째, 동일한 레인지 안에서 볼린저 밴드가 수축하고 있으므로 밴드의 하단 부분을 터치할 것으로 본다. 셋째, 하지만 이 하락은 매수의 기회로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며 최소 200K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텔레그램에선 영상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정밀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